이번 이야기는 싫어. 주점에서 일하다가 돈이라는 놈 때문에 저는 성인 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이 상당히 돈벌이가 되거든요. 달 월급은 솔직히 얼마 안되고 한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 수입원이 되는 손님들이 주어가는 팁과 룸TC라는 걸로 한 달을 계산하면 달에 300장은 너끈히 벌 수 있습니다.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 이참에 돈이나 벌어둬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 뒤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친구놈이 아는 가게로 소개를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좋으시고 일하는 아가씨들, 주방 아줌마까지도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이 재미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대충 넘어가지 못할 만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게의 수많은 룸들 중에 5번 룸. 가게로 첫 출근한 날 청소를 한답시고 1번 룸에서부터 차근차근 룸 청소를 해나가던 중 5번 룸 차례가 되어서 청소 도구를 들고 룸 안으로 들어갔죠. 순간 뭔가 아주 더러운 걸 만진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끌미끌하고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만졌을 때 드는 기분. 저는 가게로 출근한 첫날이고 친구 소개로 온 만큼 신경이 과민했겠거니 하며 대충 덮어뒀습니다. 하지만 웨이터 입장에서 5번 룸만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기분 나쁜 느낌은 갈수록 저의 신경을 자극하더라고요. 차라리 손님들이 5번 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땐 차라리 낫죠. 문제는 가장 먼저 출근한 저로서는 혼자 가게에서 룸 청소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사장님한테 5번 룸 느낌이 이상해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다가 정신병자 취급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죠. 뭐 별다른 일은 없으니까 그따위 느낌 그냥 대충 넘겨버리자는 심산에서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일을 시작한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싫은 5번 룸 앞에서 저는 머뭇하다가 에라 하는 기분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몸을 언습하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는 참을만 하더군요. 전 대충 끝내고 빨리 나가야지 하는 생각에 손놀림을 빨리 하던 중에 어느 순간 뒤에 누가 있다는 기분이 든과 동시에 저의 목 언저리에 뭔가 훅 하고 입김을 부는 듯한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느껴지는 소름과 섬찟함에 저는 획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갑자기 몸까지 막 떨리고 무서워진 저는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5번 룸에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뭔가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까지 닫아버리고 그렇게 청소가 마무리 되어갈 때쯤 사장님과 아가씨들, 주방 아줌마까지 출근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청소의 마무리인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다 온 저는 웨이터복을 챙기러 아가씨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아가씨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에 옷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 지은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저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저 선유야. 어? 참고로 저하고 동갑입니다. 일은 할만해? 아 뭐 그냥 그렇지. 근데 넌 괜찮은가 보다? 뭐? 무슨 소리야?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전에 웨이터들은 이상하게도 3일 정도 출근하다가 몸이 아프다거나 기운 없이 픽픽 쓰러져서 그만 둬버렸거든. 뭐 넌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야. 야 무슨 가게에 전염병 돌았냐? 픽픽 쓰러지게.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마. 그렇게 대충 얘기를 마무리하고 나오던 나는 괜시리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바쁘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던 사이 어느새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더군요. 마지막 손님까지 무사히 보내고 나서야 저는 담배 한 대 피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러시더군요. 야! 오늘 우리 회식이나 한판 하자! 삼겹살에 소주 어떠냐? 덕분에 저를 비롯한 가게 아가씨들과 주방 아줌마까지 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술장을 기울이며 서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간만에 먹는 소주에 고기라 대화에 참여하며 술장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웃고 즐기던 그 사이에 어느덧 시간은 새벽 4시를 넘어가더군요. 슬슬 갈 시간이구나 하며 저는 일어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안 가지고 왔네. 그러자 주방 아줌마도 한마디 하시더군요. 저도 깜빡했네요. 냉장고에 넣어서 그걸 깜빡하다니. 아이고. 사장님이 평소에 먹는 보약을 가게 냉장고에 넣어놓 봅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아니, 주방 아주머니께서 잘못하신 건 없죠. 제가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전 그냥 대화를 듣고만 있었고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사장님,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려고? 야, 그럼 잘됐다. 야, 가게에 둘러 약 좀 가져오다 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걸 꼭 먹고 자야 하거든. 뭐 별다른 문제만 없었다면 기꺼이 갔다 오겠지만 순간 오븐룸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거의 혼자 갔다 오라고.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사장님과 아가씨들의 압력을 넣더군요. 야, 선우야, 사장님 약 좀 가져다 드리고 가. 그래, 부탁하자. 선우야. 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게 입구에 도착을 하고 정말 들어가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키를 꽂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작 맞을 문소리까지 거슬리게 들리더군요. 들어가자마자 가게 불은 다 켜고 조광기로 최대한 밝게 높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나 밝으니 어느정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주방으로 가려면 오븐룸을 지나쳐서 가야 하는데 문제라면 문제였죠. 하지만 술도 먹었겠다, 주변도 이 정도로 밝다면 별다른 일이야 있겠냐마는 그런 생각에 저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안 걸어서 저는 오븐룸 앞까지 왔고 열려진 오븐룸 안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가게를 마무리할 때는 환기 차원에서 룸마다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오븐룸을 지나 주방에 도착한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약을 꺼낸 다음 주방으로 나서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갑자기 귀에서 들린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방에 가면 뒤쪽에 주방 아줌마가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을 내놓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 계단이 고철과 잡다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으로 변한 관계로 사람은 지나다니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바깥쪽에서부터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뜩이나 신경은 날카로운데 그런 소리가 들리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설마 잘못 들었겠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주방을 나가려고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다시 제 귀에 분명히 들린 소리. 아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해. 문을 열어봐야 되나. 저는 갈피를 못 잡고 무서운 기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씨, 밖에 누가 있나? 아닌데, 분명 사람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주방 아줌마한테 확실히 들었는데 대체 저기에 누가 있단 거야. 더구나 지금은 시간이 4시가 훨 넘었다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선뜻 문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갈등하던 순간 계속 들리던 노크 소리에 잠시 조용해지다가 갑자기 또 다시 한번 들리는 노크 소리에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소리였거든요. 분명 누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렵고 무서운 기분은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밖에 누구 있냐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이상하네. 분명 문 두드리는 소리였는데 바람소리를 잘못 들은 건가? 그냥 확 하고 문을 열어볼까? 전 이미 사장님 약은 머릿속에 사라지고 그 의문의 소리에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문을 열어보자는 생각으로 결론이 나더군요. 아, 그래. 아, 내가 무섭다 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저 문을 열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해보이겠어. 전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문을 성큼성큼 걸어가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얼굴에 웃음이 나고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예상외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거였어. 아, 나도 참 쓸데없이 예민해져선. 덕분에 저는 5번룸에 대한 생각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사장님 약을 챙긴 후에 가게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5번룸에서 눈에 보일 무렵 전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주변과는 뭔가 다른 이상한 느낌. 바로 5번룸만이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어? 왜 불이 꺼져 있지? 전구가 나갔나? 불현도 또다시 밀려드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선뜻 5번룸을 지나치지 못하고 6번과 7번룸 사이에 저 멈춰 있었습니다. 아, 진짜 도대체 뭐야? 왜 이딴 기분이 드는 거냐고, 씨. 다름 아닌 평소에 느끼던 그 아주 더러운 기분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아씨, 그냥 확 달려서 단숨에 가게 입구로 가버릴까? 아니면 그냥 태연하게 걸어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마음을 크게 먹고 5번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저는 5번룸 앞에 도달을 했고 옆눈으로 5번룸을 힐끗 쳐다보았죠.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별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이더군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저는 서둘러 가게를 나가려고 발걸음을 떼던 순간 5번룸과 마주치고 있는 8번룸이 갑자기 팟 하고 5번룸과 마찬가지로 불이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군요. 그렇게 당황해서 순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8번룸을 쳐다보던 저는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전율과 엉덩이 꼬리뼈를 타고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기분이 반사적으로 5번룸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전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그 뒤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장님과 가게 아가씨들 2명이 가게로 와서 절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약 가지러 간 제가 오질 않으니까 회식도 끝나고 해서 가게로 왔었나 봅니다. 그렇게 기절해 있는 저를 뺨 몇 번 치고 정신 차리라고 흔드니까 조금 있다가 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전 사장님께 말했고요.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전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뭘 봤냐고요. 순간 느껴지는 섬찟함과 오벌룸으로 고개를 돌렸던 저는 저와 불과 1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서서 절 쳐다보고 있는 오벌룸 입구에 검은 옷에 창백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그 여자는 그렇게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표정으로.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잠 안 자면 꿈에 그 여자가 나오고 눈만 감으면 아른거려 한 달 정도를 그 여자의 모습에 시달리며 생활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 뒤가 근질근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명확한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제 이야기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지 뭐 때문에 그 오번룸에 매여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로서는 없죠. 다만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름 끼칠 정도로 새하얗던 그 이목구비 전부를요.